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용어죠. 탄핵.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위기가 닥친 건데요.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국장 해임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고 있고, 어제는 러시아와 트럼프가 내통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탄핵 얘기까지 벌써 나오나? 이게 좀 과장된 건 아닌지, 진짜 분위기는 어떤 건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미국 현지를 연결해보죠. 뉴욕의 미국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동석 이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탄핵 위기라는 뉴스, 이거 좀 과장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주당에서의 그 의원들 입에서는 탄핵시켜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볼 때에는 예. 중요한 거는 트럼프 쪽 당, 공화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공화당 의원들이 보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서는 탄핵이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 불안하긴 했어요. 그런데 결정타가 된 게 최근에 두 가지가 있더군요. 우선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을 해임했다.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통령이 국정원장이나 경찰청장을 해임한 정도의 일일 텐데, 이걸로 어떻게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그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임한 거는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코미 국장이 지휘하고 있는 FBI가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이 러시아와 연계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해 가고 이러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각을 해왔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런 문제에 연루돼서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 갑자기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탄핵의 또 하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면서 중동 국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 자격인 중동 국가의 기밀 정보를 러시아한테 내줬다, 러시아에 유출했다, 이런 의혹이 하나 또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가장 큰 뉴스예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지난 10일인가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왔는데 그 IS 테러에 관련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 외무장관이랑 얘기하는 가운데에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정보, 그 정보를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거는 원래 못 넘겨주게 돼 있나요? 공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법적인 문제보다 여야 상원 하원에서 나오는 얘기의 주류는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소스가 유출이 되는 건 대단히 위험한데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씩씩하게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다수당인 자당, 공화당 쪽의 중진들이 어떤 발언을 해내는가가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한 장애가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슨 득이 있길래 자꾸 이렇게 러시아에 뭔가를 주고 러시아와 내통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선거에서 트럼프 캠프와 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서로 내통하는 게 트럼프 쪽에서의 적극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밝혀내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일 텐데, 자꾸 갈수록 러시아랑 관계된 게 이렇게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 욕심에 러시아의 힘을 빌린 거였고, 이번에 유출시켰다고 지금 의혹이 나온 거는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실수로 넘겨준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게 예측 불허고 굉장히 그 상황 분위기 그리고 자기 기분에 유지되는 부분이 많아왔고 그래왔기 때문에 그 어느 신문의 사설에는 빚진 게 있어서 러시아에다 주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리더십의 맹점인 경솔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게 지적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트럼프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정치적인 상황이 위축되면서 다음 달 말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갖기로 어제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 중요한 북핵 문제니 사드 문제니 이런 걸 테이블에 올리게 되는데 결국 이 회담에까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워싱턴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 그 니고세이트하고 협상하는 이런 리더십이 나오는데 예. 이 국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위축돼 있으면은 되게 많이 보좌관들한테 의지를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전략이 어느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아젠다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협상력을 경쟁력을 높였다가 받아내면서 협상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업가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딜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협상보다도 거래하고 맞아요. 이런 스타일로 다른 나라랑 해왔는데 이게 본인의 권한으로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논평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보좌관들은 여러분 그 공약 만들 때 보셨겠지만 다 강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를 우리가 설득해서 그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 뭔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줄 건 주고 요런 협상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조금 그 부분은 우려가 되네요. 우리도 지혜 모아야 될 테고 미국의 상황도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미국 현지 연결해봤습니다.